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지만 완벽한 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지프 올류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장점, 굉장히 지프답지 않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이 외관만 봤을 때는 이 감성적이고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하드코어 오프로더의 전형적인 이미지이지만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첨단 RT 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의 지프와 같지 않게 이 실내를 가득 채운 느낌입니다. 실내는 수공예 및 고급 소재를 사용했고 이 LED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과 조합되어서 이 눈이 닿고 손이 닿고 그리고 몸이 닿는 모든 부위가 만족스럽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 호화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지프가 우리도 럭셔리, 고급스러움 이 정도는 할 줄 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0.25인치 전면 계기판 그리고 10.1인치 디스플레이, 특히 10.1인치 디스플레이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 T맵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직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프답지 않다고 했던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 지프 커넥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제공되고 그에 더해서 지프 커넥트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긴급 출동, SOS 호출, 그리고 차량에 대한 위치 파악 이외에 다양한 차량 제어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브랜드와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애플워치와 같은 스마트워치에서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19개 스피커와 조합된 이 맥킨토시 사운드 시스템도 지프에서 이런 사운드를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이전에는 사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기대감이 높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사운드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편의 사양들, 고급 사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첫 번째 단점은 이 가격 정책입니다. 가격은 아니고 가격 정책이에요.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모델은 8,550만원, 오버랜드는 9,350만원입니다 4x2는 리미티드가 1억 320만원, 서브 리저브가 1억 2,120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살짝 높았어요. 작년 11월에 출시된 L모델 7인승 모델 가격을 기준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들을 가정했었거든요. 작년 11월 출시된 L모델 같은 경우 오버랜드가 7,980만원, 서밋 리저브가 8,98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인승 모델과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x2 모델이 출시되면서 이 7인승 모델 가격이 20%나 뛰었어요. 7인승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9,820만원, 서밋 리저브는 1억 820만원입니다. 물론 환율, 부품 수급 문제 여러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1년 사이에 가격이 20% 이상 뛴다. 1,820만원 차 한 대 가격이 뛰었다는 건데 쉽게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 이전 L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의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 L모델을 포함해서 기본 5인승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좀 의문이 들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 그게 아니면 1년 전에 L모델을 너무 싸게 내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책, 가격 정책에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두 번째 장점은 독보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지프 브랜드를 대표하는 하드코어 오프로더는 랭글러예요. 랭글러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그랜드 체로키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오히려 온로드 주행 성능과 오프로드 주행 성능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성능은 그랜드 체로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락, 샌드, 스노우 등 이 5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 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이 이 비포장길은 물론 오늘처럼 이 질퍽한 눈이 녹아서 질퍽한 길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위 트림은
쿼드라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이 승차감, 안정감들을 한층 더 높였어요. 이 온로드 주행에서 이 든든하고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 패밀리 SUV로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고 이 로드 노이즈도 잘 걸러주고, 이전과 파워트레인이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지만 주행에 대한 질감은 한층 개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동 및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서는 살짝 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에서는 굉장히 잘 억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음이라든가 전반적인 풍절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정숙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 뉴스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온도가 좀 낮아지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고 주행 가는 거리가 20-30%씩 짧아지는 그런 단점들, 혹은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 사고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요. 자동차의 본질적인 조건, 그리고 이동수단으로서의 근본적인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차는 근본이자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을 꼽아 보겠습니다. 이 PHEV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솔린 모델 대비 연비라든가 주행 성능은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출력이나 토크, 그리고 연비 등 측면에서 성능은 좋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 용량이 너무 제한적이고 짧다고 해야 할까? 순수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 33km에 불과합니다. 최근 나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50km, 60km까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3km는 조금 짧다. 심지어 오늘 같은 영하의 날씨, 굉장히 추운 날씨에 히터를 켜고 그러다 보니 이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급격히 짧아졌어요. 지금 전기 모드를 실행할 수 없다라는 알림이 떴고,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0km에서 25km 정도 순수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당장 거주하시는 주거 공간이라든가 혹은 회사 사무실에 이런 완속 충전이 가능한, 매일 충전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라면 이 PHEV는 가격만 비싼 오히려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이 국내 시장에서 그런 단점이 꼽힐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적으로, 연비적으로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 차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낮은 트림의 경우 1,770만원, 상위 트림의 경우 2,770만원이나 더 비싸거든요.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꼭 타야 하는가? 물론 내가 집에 주차구가 있고 매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라든가 회사에서 충전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굳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3.6 V6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이 모델 같은 경우 장단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주행 상황, 도심에서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도 이 차 온로드에서 주행 질감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해요. V6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민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일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살짝 아쉬움도 있어요. 이 차는 2.2톤, 2.3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출력이나 토크적인 측면에서 이 차를 감당하기에는 3.6 엔진이 아주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고속 구간에서 가속력을 높이거나 도심 구간 출발 직후에 가속을 좀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가속력이 살짝 아쉽다. 제가 바로 직전에 PHEV 모델을 시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그런 점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가속력이 조금 아쉽다 라는 점이 있고, 이 차를 미리 타본 분들의 트립들을 또 확인해 봤는데 실험비가 지금 살짝 떨어져요. 물론 오늘같이 기온이 좀 떨어지고 영하의 날씨에
이 도로 노면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승 행사를 했을 때 시승을 마치고 나서 이 공인 연비, 공인 복합 연비보다 대부분의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3.6 모델의 실제 연비가 복합 연비보다 살짝 떨어지게 나와요. 아무래도 무게도 있고 오늘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은 이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이 엔진, 이 차량, 큰 차량을 가지고 몰기에는 이 3.6 엔진이 살짝 아쉬움은 있다. 뭐 부드럽고 주행 질감 좋고 고속도로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오프로드에서도 만족스럽지만,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인 가속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연비 부분에서 이 무거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단종됐지만 3.0이 토크가 굉장히 좋고 연비도 좋았거든요. 3.0 디젤 엔진이 조금 그리워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 번째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3.6 V6 모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타기에는 무난하고 좋지만 이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혹은 한 체급 위 PHEV 모델과 비교했을 때 주행의 경쾌함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뭐 다른 디젤 SUV들과 비교했을 때 연비 부분에서 아쉬움이 조금 느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장점이 더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함께 지프 516 그랜드 체로키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 부담스러움이 아주 살짝 늘어났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상품성, 전반적인 제품력은 이 육각형을 가득 채운 만능 SU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